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강아지의 기본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오늘은요, 심박수, 체온, 구강 내 점막을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수나 호흡수, 체온, 구강 점막의 상태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기본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매일매일은 힘들어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측정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은요, 몸의 변화를 알아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때를 측정해서 내 강아지의 기본값을 알아둔다면은요, 질병의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측정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실시해야 정확하고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먼저 알아보면은요, 강아지의 정상 심박수는 나이에 따라 품종의 손인상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살 이상 소형견의 기준으로요, 정상 심박수는 1분에 100에서 140회 정도입니다. 1살령 미만의 어린 강아지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180회까지를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강아지는 너무 빨라서 재기가 힘들어요. 대형견의 정상 심박수는요, 이보다 많이 느린 60에서 100회 정도입니다. 일로 와봐. 뒤에서 강아지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요, 앉는 듯한 느낌으로 가슴 언저리로 손바닥을 가져간 후 강아지의 왼쪽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심박을 확인합니다. 이렇게요. 1분간 안 움직이고 심박을 잰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5초간의 심박수를 잰 후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1분간의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살이 찌거나 대형견이거나 심박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 맥박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맥박수는 비만 등의 이유로 가슴을 안아 심박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강아지의 허벅지 안쪽 대퇴동맥의 진동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강아지 뒤에서 허벅지 근처로 검지와 중지로 쥐는 듯한 느낌으로 재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쪽으로 손가락 2개를 살짝 집어넣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뒷다리 안쪽에 있는 대퇴동맥의 진동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15초간의 맥박수를 재본 후 곱하기 4를 하면은요, 1분간의 맥박수가 나오게 됩니다. 맥박수와 심박수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 체온 측정. 비가 오는 날이거나 흐린 날만 되면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열이 나는 것 같다면 병원을 방문하십니다.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강아지의 체온은요, 우리보다 평균 2도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날은요, 공기 중에 습도를 매개로 우리 손의 열 전달이 더 잘 되어서 강아지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나름 20년차 베테랑 수의사인데도요, 저조차도 손으로 체온 재는 것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의 감각은요, 참으로 부정확하거든요. 굉장히 속이기가 쉬워요. 체온은 반드시 체온계로만 잰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체온계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털이 있는 동물인 만큼 사람에서처럼 이마에 사용하는 비접촉식 체온계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몇천 원짜리 체온계가 가장 좋습니다. 항시 사용 전에 바세린 같은 윤활제를 살짝 바르신 후 엉덩이에 항문 부분에 1cm 정도 넣어서 재봅니다. 강아지의 정상 체온은 37.5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평균 체온은 강아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강아지의 체온을 자주 측정하여 평균값을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균 체온은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온을 측정해 보시고요. 만약 체온이 39.5도 이상이라면요, 이것은 열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병원에 데려가셔야만 하는 수치입니다. 반대로 체온이 37도 이하라면요, 쇼크 상태이거나 폐혈증이거나 색정증 같은 응급 상황일 수도 있으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체온은 굉장히 예민한 수치거든요. 정상 체온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구강 점막 측정법. 잇몸과 구강 내의 색을 자주자주 확인해서 정상 상태일 때 색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상 강아지의 구강 점막 색깔은요, 옅은 보랏빛이거나 분홍색입니다. 흰빛을 띠면 빈혈을 의심해야 하고, 누르스름하다면 간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청색에 가깝다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응급 상황인 청색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호흡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구강 점막에 염증이 생겨 빨갛게 붓지는 않았는지, 또 출혈이 있지는 않은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관찰만으로도요, 강아지의 여러 구강 질환과 치아 질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잇몸으로요,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 CRT를 재볼 수 있습니다. CRT는요, 윗입술을 이렇게
조금 들어 올린 후에 잇몸을 2초 정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다가 손가락을 떼봅니다. 손가락을 떼는 순간 잇몸이 손가락에 눌려 몇 초간은 흰빛을 띠나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 색인 선분홍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보는 겁니다. 즉 잇몸을 꾹 눌렀다가 손을 떼고 다시 색깔이 하얀색에서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을 재보는 건데요. 보통 정상색으로 돌아오는 CRT 타임은요 2초 이내여야 하고요. 만약에 2초가 넘어가도 여전히 창백한 하얀색으로 남아있다면요 심장병, 쇼크 등의 혈액순환 장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죠. 자, 오늘은요 집에서 하는 건강검진법 중에요 심박수, 호흡수, 체온, 구강점막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